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시들무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붕어찜님 빨리 만나봐야죠. 바로 만날게요. 여보세요? 붕어찜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붕어찜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조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이거는 3, 4년 전쯤에 지금 남편이랑 연애 때 데이트를 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남편이 근현대사 박물관이나 역사적인 장소 이런 데를 가는데 관심이 많아서 저랑도 그날 데이트 장소를 서대문 형무소를 정해서 가기로 했어요. 당시에 제가 눈이 완벽하게 뜨이기 전이라서 귀신들 중에서도 원한이 진짜 그득그득해서 기운이 강하거나 아니면 그 신처럼 센 존재들만 간간히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차를 타고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들어갈 때부터 이미 약간 한기를 느껴서 좀 무서워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어느 정도 각오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기가 또 너무 심한 건 아니었고 이래서 본격적으로 관람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둘러볼 때까지도 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분들이 여기 수감되셨고 이런 걸 위주로 진짜 교육적인 관람을 하고 있었어요.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옥사 안에서도 귀신을 여러 보긴 했는데요. 기억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여자 옥사 안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감방 안에 화장실로 사용하려던 건지 구덩이가 파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엄청 쫙 마른 여자 귀신 한 분이 쭈그리고 위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에는 당시 수감자들이 착용하던 그 죄수복의 변천사? 이런 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입고 계시던 옷이 전시되어 있는 죄수복 하나랑 동일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색만 이제 좀 누렇게 변색되고 누더기처럼 좀 찢어지고 여기저기 기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약간 놀란 표정을 짓고 쓱 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서대문 형무소가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내부를 돌면서 그 여자분처럼 평범하게 수감자로 보이는 귀신들은 정말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무섭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아니까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슬프고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지나갔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놓던 한센병동이 약간 언덕진 곳 위에 있었는데 거기 귀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마 용기가 나지가 않아서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거기에는 아예 귀신 무리가 밖으로 무리지어갖고 나와서 저희를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되게 일반 귀신들이랑 다르게 좀 근엄하고 진지하고 이러셔서 들어가면 뭔가 말을 걸 것 같다. 네. 근데 아무리 생전에 감사한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대화를 나누기는 좀 무서워서 들어가 보진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코스를 돌다 보면 그 사형장도 있고 그 옆에 붙어있는 시신을 형무소 바깥으로 운반하던 시고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사형장 옆에 지나가다 보면 그 옆에 문이 나 있어서 그 안에 거기를 지나가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거기 교수형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렉 걸린 것처럼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도를 하고 이렇게 몸이 툭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그 원래 자리로 가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고 장면까지는 안 보이고 계속 시도만 하는 게 렉 걸리는 것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보고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1급 보고 진짜 기겁하면서 다시 고개 돌렸고 딱 여기 시공만 보고 여기 나가자.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귀신 보는 주제에 내가 여기 왜 오자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공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시꺼먼 동굴처럼 반대편이 안 보이는 굴처럼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는 곳 상으로는. 근데 거기서 눈 여러 개가 반짝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야 잘못 봤어. 여기 사람 들어가도 돼? 거기 앞에 이제 줄도 쳐 있고 그러거든요. 못 들어가게끔. 근데 차마 돌아가서 확인은 못 하겠고 그래서 중간에서 그냥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내가 대신 가서 확인을 해줄게 이러더니 표정이 엄청 굳어져가지고 그냥 다음 장소 보지 말고 우리 여기 나가야 될 것 같다 빨리 이런 식으로 되게 경직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둘이 거의 뛰다시피 차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나와서 후에 밥도 먹고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형무소에서 느꼈던 한기가 계속 같이 옆에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집에 오고서는 집에 재물님이 계시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도 뭐가 딱 정확히 보이는 건 아닌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돌아보면 휙 지나가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돌아보면 휙 지나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약간 겁이 나서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밤에 불을 끄고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집에 남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 같이 살 때가 아니어서. 근데 갑자기 남자 땀 냄새 같은 게 코에 확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 머리맡에 있는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웬 되게 잘생기고 피부가 하얀 남자가 저랑 남자친구가 통화 중인 화면이 떠있는 휴대폰을 막 신기하다 이런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이 그 가쿠란이라고 하나요?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약간 제복 같은 스타일에.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놀래가지고 저랑 눈이 마주친 걸 당황하더니 막 너 내가 보여? 너 나 왜 보지? 너 뭐야? 막 이러면서 집안에서 우다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좀 어이가 없고 웃겼어요. 그리고 그 말투가 좀 애기 같고 귀여워서 이게 뭔가 해코지를 하는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간 장소에서 붙어서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기운 자체가 차갑게 느껴지는 건 그분들이 이성을 부여잡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한이 깊으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물님도 계시고 근데 재물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는 거면 해로운 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그 학생 귀신이 제가 일어나고부터 눈 뜨고부터 계속 옆에서 붙어갖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나 이거 먹어도 돼? 저거 먹어도 돼? 막 이러면서 기장이 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오빠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게 귀신 하나가 나한테 붙어서 우리 집으로 온 것 같은데 나쁜 짓 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계속 내 음식 뺏어 먹고 여기서 불쑥 뛰어다니고 저기서 불쑥 튀어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한다. 애마냥 쫑알쫑알 옆에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다시 가서 떼놓고 와야 될 것 같다. 거기 무섭지만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갔다고 해서 떼어낼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가면은 왠지 갔다 오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안일하게. 예. 그래서 남자친구가 얘기를 듣고 좀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나 거기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일하다가 꿈을 꿨다. 이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남자친구가 귀신을 보던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 터 자체가 워낙 좀 피가 많이 묻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자체의 기운도 눌리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한이 워낙 깊고 오래되신 분들이어서 남자친구도 보게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시구문에 계시던 분들을 봤대요. 근데 남자친구는 제가 본 것만큼 인원수를 다 본 건 아니고 저도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명보단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2명을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봤다는 걸 티내면 뭔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말도 안 해주고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그냥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주방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불 앞에서 일도 하고 칼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또 계속 서 있어야 돼서 잠이 올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 앞에 있는데도 계속 잠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위험할 정도로 심해서 아 이거 내가 어제 갔던 장소 때문에 몸이 좀 축나서 내가 이런가 보다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10분 정도 되게 불편하게 누워서 잠에 드는 걸 허락을 받았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깨워도 안 일어나고 흔들고 그랬는데도 미동도 없이 이렇게 30분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4명의 남자가 나왔는데 그분들 인상착의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생긴 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 형상을 하신 분 하나랑 중년 아저씨 2분에 머리가 좀 벗겨진 30대 후반 남자분이었대요. 그래서 4분 다 죄수복 같긴 한데 아까 변천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전시돼 있지 않은 특이한 도포 같은 모습의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었대요. 4분 다. 그래서 시구문에서 남자친구도 이제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눈 4개를 본 게 다잖아요. 2명이니까. 근데 딱 보는 순간 아 저분들이 그 눈들의 주인이구나를 알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너무 마르다. 우리가 신도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의 꿈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우리의 기운을 엄청 소모하는 거다. 그만큼 우린 너와 그 같이 온 여자에게 모든 걸 다 걸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여자에게 나타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혹시 무당이냐? 그 여자 옆에 누군가 계시는 것 같다. 그 여자에겐 꿈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건 아니고 재물님이 집에 계시긴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해드렸더니
뭐 일단 무당이 아니면 상관없고 상을 좀 차려와라. 목이 너무 마르고 배가 너무 고프다. 근데 인원이 우리 말고도 많으니까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차려와라. 이런 식으로 명령 어조를 하셨대요. 남자친구도 약간 어이가 없어서 뭐 예상하신 반응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맡겨놓으셨어요? 싫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분이 닥치고 해와라 이러고 쓱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이 꿈을 꾼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안 해주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찝찝하니까 하긴 할 건데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꿈을 꾼 게 아니어서 태도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니겠냐. 그분들한테 은혜는 다 받은 셈이니까 귀신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분들 챙겨드리겠냐 해서 둘이서 시장 가서 전, 나물, 밥, 탕국, 생수 막 이렇게 많이 사갔어요. 근데 저희가 밤에 갔거든요. 낮에 가면은 약간 미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폐장 시간이라서 서대문 형무소를 들어가진 못해가지고 시고문 쪽 근처 계단에 가서 밤에 갔으니까 상은 못 차리고 박스를 바닥에 깔아서 음식 싼 비닐들만 풀고 허공에 대고 저희 왔어요! 이러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거의 귀신 200명 정도가 구름대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무섭게. 근데 그 파란 죄수복 입으신 네 분이 대장격으로 좀 질서 유지도 시키고 줄도 세우고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꿈에서랑은 다르게 고맙다. 앞으로도 종종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종종? 이걸 또 해? 종종? 이거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이상하게 볼 텐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사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뭐 그때가 명절 때도 아니고 네. 많이 차려오라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성깔이 휘어지게 갔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는 게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가져간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어린애기들도 한 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빼짝 마르고 애들이 못 먹고 누렇게 뜬 거 있잖아요. 귀신인데도 누렇게 뜬 게 보일 정도였어요. 머리카락은 성별 상관없이 다 빡빡 밀려 있었고요.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가 거기서 울기도 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초콜릿도 줬는데 뭐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난리치고 그냥 완전 귀신인 것 뿐이지 일반 애기들이랑 똑같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다른 분들 드실 동안 대장 그 네 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 설명으로는 거기에 원래 위령제가 주기적으로 있었대요. 근데 위령제를 하면 제사상도 올라오고 굿이랑 천도제도 하고 제법 화려하게 신경을 써줬었는데 뭐 제가 그거가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방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다. 가끔 방문객들 중에 귀신을 보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보는 사람이 엄마랑 어린애여서 그 모자가 본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머니는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좀 무서워하면서 못 본 채 하시고 애는 들고 있던 과자 주면서 이거 먹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과자를 얻어 먹었대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도 여러 명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대다수가 겁먹고 못 본 척하거나 눈 맞추면 도망가고 근데 뭐 그분들 행색이 그럴만하긴 했고 또 지나가신 분들 나름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막상 이거를 아는 체 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는 게 조금 씁쓸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예. 제가 유독 겁이 없어서 여기저기 껴들었다가 시들모에 여기 나올 만큼 다양한 사연이 생기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종종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랑 초콜릿이랑 그 요구하신 제사 음식들 챙겨가서 그 뒤에도 밥상을 올렸어요.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예.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저 교복 입은 귀신이 따라왔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그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긴 했는데 거기 계시던 분들 말씀으로는 대학생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오신 분이래요, 그분이. 근데 대학생이 주도를 하는데 왜 교복을 입고 있었냐? 그 학생들이랑 같이 시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같이 행동하던 경우가 꽤 있었대요. 대학생인데도.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를 잘못 맞아서 정신지체가 좀 발생한 상태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죽고 나서 그렇게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여기 왜 안 떠나고 여기 계속 계시냐 그랬는데 거기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위령비로 그분들을 기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곳을 떠나면 그러니까 위령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본인들이 힘이 약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옛날 시대랑은 다르게 바깥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이러고 나간 귀신 영가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안 돌아오는 걸 보고 아, 밖이 너무 변해서 예전과는 달라졌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뭐 좋은 데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 남아 계셨대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걸 한 번만 간 게 아니라서 또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다른 돌아가신 분의 생전 사연 중에 하나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본인이 조선어학회 아세요? 조선어학회라고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을 할 때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말을 지키고 뭐 국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던 학자분들의 모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 때 본인이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본인은 이제 학자로서 기여를 하신 건 아니고 조선어학회 지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지하에 있었던 곳이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 동태 살피고 망보고 눈치가 이상하면 피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재빨리 귀띔하고 무력으로 부딪힐 경우에 대비해서 가드처럼 이렇게 지키시던 분이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결국에 조선어학회 33인은 검거가 되셨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앞에서 문을 막고 지키고 계셨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본인이. 그러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던 도중에 내가 죽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 20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좀 몰골이 심각했어요. 고문을 당한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 주장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럼 학생 귀신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붙어서 나가는 경우엔 나갈 수는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원래는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거고 제가 그분들께 들은 것만이라서 뭐 어떻게 사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본군이 서대문 형무소를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사용 쪽을 보수공사를 했대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면서 벽 속에 귀신이 이 털을 떠날 수 없게 묶어두는 부적을 같이 발라서 이 털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조차 집에 갈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진짜 들으면서 치가 떨리는데 왜 그랬을까 가늠도 안 가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아무튼 방문할 때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렇게 제섭밥을 무려 1년 좀 넘게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방문해서 올렸어요. 갈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적어지시는 게 보이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밥상 올려드리고 진짜 겨울에 엄청 추울 때도 거기 가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호공에 수다 떨면서 있었거든요.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 좀 이상하게 볼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파란 도포 입으신 분 4분만 남고 그 중에서도 이제 흰수염 할아버지 계셨잖아요. 그분이 딱 마지막까지 홀로 남으셨다가 내가 여기 있는 귀들 다 갔으니까 이제 나도 마음 놓고 간다 말씀 남기고 마지막으로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낮에 방문해서 관람이 가능할 때 저희가 혹시 빼고 못 챙긴 분 있나 하고 구석구석 싹 돌았는데 정말 그 뒤로 한 번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뭐 다 저희한테 우호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파란 옷 입으신 4분께서 잘 통솔해 주셔서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동안 정도 들었는데 가셨다는 게 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그 터 기온은 아직도 추워요. 왜냐면은 한이 많이 서린 땅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도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거기 한 분도 안 남으셨고요. 뭐 이게 얘기를 한다고 어디에 댓글을 받을 수도 없고 털어놓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얘기 못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요. 아니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하거나.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무당도 계셨대요. 근데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알면서? 네, 그러니까 딱 봐도 눈 맞췄고 기력 써가면서 꿈에도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 그분들의 사정도 있고 해서 질책을 한다기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대문 형무소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안타깝게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붕어집님께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셨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셔서 결국엔 그렇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우면서 또 제가 또 감사하네요. 붕어집님께. 네, 정말입니다. 이게 누가 역사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만 했지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혹시나 이 사연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제가 그 서대문 연구소라는 곳이 사람도 많이 가고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사람들 사이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진짜 만약에 영안이 트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정말 한 분도 안 남으셨을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연들은 진짜 다 제가 겪은 거고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영안인데 가서 갔는데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확인을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굳이 붕어집님이 그렇게 말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상. 예, 그렇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전달을 해주셨고 저희 또한 다시 한번 그냥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잊고 살았던 제 자신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연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붕어집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그냥 귀신을 보고 느끼고 하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마무리까지도 끝까지 확실하게 매짐을 해주시는 붕어찌님의 이야기였고 글쎄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지만은 않으시기만 바랄 뿐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지키다가 가신 분들 좋은 곳으로 가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바로 붕어집님께서 돌아와 주셨습니다. 붕어집님의 아주 섬뜩하고 무섭고 또 슬프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게 하는 귀신 목격담을 들려주신 분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남편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오늘 붕어집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남편분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남편분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용기 내서 말씀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허락받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붕어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남편이랑 데이트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뭔가 딱 해결이 된 내용은 아니에요. 결말이 확실하진 않은데 얘기를 해보자면 남편도 영안이 뜨여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영안이 뜨였는지 이런 얘기는 했어도 남편은 어떻게 뜨이게 됐는지는 맞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는 남편의 영안이 약간 강제로 뜨이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날에 남편이랑 일이 끝나고 저녁에 만나서 1박 2일짜리 데이트를 하고 다음날 일을 가고 이러려고 피곤하긴 해도 남편이랑 통화를 하면서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야기에 나오는 학교가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어서 피해가 갈까봐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냥 돌비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남편이 약속 장소로 오는 길에 그 고등학교를 지났어야 돼요. 돌비 고등학교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어디쯤 와? 이러고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저기 돌비 고등학교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학교 정면 방향으로 조금 끼고 다시 걸어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엄청 놀란 목소리로 저기 옥상에 사람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친 거 아니야? 경찰 신고해야지 막 이러는데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몇 초 있다가 약간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탁탁탁 이러면서 뜀박질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남편이 사람 떨어진 거 보고 구하러 가려고 뜀박질하는 소리인 줄 알고 아 하는 소리는 아 떨어졌네 뭐 이런 약간 충격받은 소리? 이런 건 줄 알고 예. 그쪽으로 가면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가까이 가지 말고 구급대를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여러 번 소리 질렀어요. 내 말 들려? 거기 가까이 가지 마. 막 봐봤자 좋을 거 없어. 그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람 못 살아. 했는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약간 목소리는 남편이 맞긴 한데 조금 더 두껍고 말투가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뛰다 보면은 몸도 약간 충격 때문에 발을 디딜 때 땅에 약간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나잖아요. 충격 맞죠? 때문에. 예. 근데 그 템포로 저한테 욕을 하면서 아 닥쳐 씨땡아 시끄러워 죽겠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절대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도 욕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그에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중얼중얼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찻소리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이런 곳이라서 잡음 때문에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듣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하고 있었던 거냐면 뭐 억울해 뭐 죽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걸 듣고 남편이 뭔가 홀리든가 아무튼 뭔가 일이 벌어져서 지금 상황이 긴박하구나 하고 인지를 하긴 했는데 남편이 이미 뛰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알아듣느라 처음 전화할 때 학교 앞이었다는 건 아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현재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고 필사적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해주지도 않고 그럴 리도 없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막 차가 끼익 막 이러면서 서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런 클락션 소리도 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일단 학교가 있는 방향으로 뛰었는데 남편이 이미 그 자리에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고 저도 거의 그때 패닉이 와서 이거를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걸 뭐라고 신고해야 되는지를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에 홀려가지고 일이 벌어진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남자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하려는 시도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급해서 경찰에 남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전화 끊겼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위치는 돌비고등학교 앞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님은 알겠다. 지금 출동하겠다. 이러고 알려주시고 찾으면 다시 연락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고하고 한 15분쯤 정도 지나서 찾았다고. 근데 여기 위치가 어디고 신고자분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 이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멀면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 했는데 거기가 걸어서 한 30분쯤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려고 가까운 거리긴 해도 택시를 타고 갔고 근데 갔는데 거기 다른 중년 남성분 한 분이랑 남자친구랑 경찰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어떻게 생긴 곳이냐면 실제로 위치가 청계천은 아니에요. 그냥 예시일 뿐인데 청계천에 다산교라고 다리 있는 거 아세요? 약간 작은 다리인데 거기가 방바닥이랑 높이가 거기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고 물살도 거의 없고 강물이 거의 없어서 밑에 바닥이 다 뾰족뾰족한 돌받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거기가 다리 난간도 좀 높게 만들어놨고 그 난간에 바로 접근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앞에 덤불 같은 게 좀 화단에 높이 심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거기서 제가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눈치 보고 있고 그리고 경찰관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남자친구가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봤고 남성분께서 그거를 보시고 놀래서 말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분들께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셨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신고한 남자친구 신원이랑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남성분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막 드리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호등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 다리 앞에 신호등이 있어서. 네. 근데 남자친구가 소리내서 히히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밤에 성인 남자가 히히 소리를 내면서 오면 조금 경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난간 쪽으로 갔대요, 남자친구가. 근데 덤불이 막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헤치면서 시땡시땡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덤불을 막 헤치면서 난간 쪽으로 가길래 밤이라 어두운데 저길 왜 가나 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난간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약간 그 말 타듯이 기우뚱기우뚱 장난을 치고 있더래요. 그거 보고 시급해서 달려가서 말리시고 그러는 과정에 덤불에 긁히시고 남자친구랑 약간의 몸싸움도 있고 이랬는데 정신 차려 임마 뭐 이러시면서 뺨을 딱 때리는데 그러자마자 딱 얌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 왜 그러냐, 뭐 살 날이 많은데 안 좋은 일 있어도 뭐 아내도 있고 부모님 생각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면 병원을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걱정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저희는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남자친구가 제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학교 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고 옥상에 있던 사람이랑 눈이 마주친 것까진 기억이 난대요. 근데 그 후에 사람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본인이 그 다리까지 간 것도 기억이 전혀 안 난대요. 근데 이게 걸어서 30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통화 중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5분쯤 후에 찾았다고 전화를 주신 거면 이게 20분도 안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덤불을 해치고 난간을 걸터앉고 중년 남성분이랑 몸싸움하고 그분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저한테 전화까지 주신 거면 그 과정 중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30분 거리를 아무리 길어도 10분 만에 주파해서 간 거예요, 시간상. 그래서 남자친구는 당연하게도 기억이 안 나는 사이에 본인이 죽을 뻔했잖아요. 본인 자의도 아니었고, 그래서 진짜 무서워했고 일도 쉬라고 권유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일을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You walk in with that grin, I slide my chair closer. One black coffee, one sweet latte. Your laugh makes the room tilt. You trace circles on the rim. I watch your rings in the phone. Small talk turns to a spark, and I forget my phone. Tap, tap on the cup. Your foot keeps time. We don't need a crowd, just your hand in mine. Cafe dates,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cafe dates. Should
place. Napkins full of half-made plans, 2 spoons, 1 shared plate. You steal the last bite slow, like you know I can't complain. Steam on your glasses, sun on the window frame. You say my name soft and the whole room changes. Tap, tap on the cup, your foot keeps time. We don't need a crowd, just your hand in mine.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sugar makes us stronger. Cafe dates, tell me what you taste. Cafe dates, keep me in that place. When the check comes down, we don't move fast. We linger in the doorway like we want the hour back.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sugar makes us stronger. Cafe dates, tell me what you taste. Cafe dates, keep me in that place. 를 쉬었는데 이게 한번 타겟을 정하면 잘 안 놓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막 귀신을 잘 보던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 거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언가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재물님이 집에 계시길 때긴 한데 그 당시 재물님께서 출타 중이셨어요. 이게 뭐 늘 계시는 게 아니고 언제 나간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어느 날 보면 없고 어느 날 보면 돌아와 계시고 근데 그거는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가을이를 남자친구 혼자 사는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을이를 데려가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듣게 됐는데 가을이를 데려갔는데도 집에서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집에 혼자 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씻다 보니까 뭐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씻고 있었는데 샤워기로 일어서서 머리를 감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등허리 쪽에 아니면 목덜미 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쓱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근데 눈 떠면 아무것도 없고 뭐 잠에 들 때쯤에 시선이 느껴져서 현관 쪽 보면 뭔가 검은 연기 같은 게 기웃기웃 거린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그 습하고 엄청 더운 여름날에 막 오한이 돌면서 몸에 손을 확 끼친다던가 아니면은 그 건물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어디서 불난 것처럼 연기가 어디서 타고 올라오는 건가 불났나 싶을 정도로 온 집안이 뿌옇게 연기가 찬 것처럼 보인다던가 근데 뭐 수증기도 아니고 요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막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딱 증거를 제시하면서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상해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은근히 분명히 뭔가 이상하긴 하다? 이걸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데이트할 때도 딱히 뭐 남자친구한테 느껴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래서 당분간 그냥 사건이 없이 시간이 지났는데 남자친구가 씻다가 또 그 등허리를 사람이 훑는 느낌을 느끼고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을이가 물을 고양이들은 원래 싫어하지만 근데 막 물 튀기면 불을 털고 가까이 안 오고 막 도망가고 하악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씻고 이제 몸에 막 물 묻어있고 샤워기 틀어져 있고 이런데 갑자기 가을이가 본인 등짝에 발톱 받고 올라와서 하악질을 했다는 거예요. 어깨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어깨 살갗죽에 발톱을 받고 거기서 하악질을 했대요. 그래서 뭐 약간 벌레 잡으려는 동작처럼 변기 위에서 2발로 일어나가지고 허공에 앞발도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뭐 등짝에 발톱도 찍혀서 피도 많이 나고 했는데 본인도 이제 뭔가 이상한 걸 좀 느끼고 그랬었으니까 가을이도 뭔가 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탓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했대요. 좀 많이 다쳤지만. 그래서 일과를 잘 보내고 그날 밤에 딱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는 생전 가위를 눌린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눈도 못 뜨고 딱 비몽사몽한 채로 누워서 정신만 깨서 아 내가 왜 깼지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겠다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딱 소리가 들리는데 그 고양이 하악질거리는 소리랑 고양이들 싸우다 보면 막 에잉 막 이런 소리 내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을이가 본인을 일어나라고 막 물고 핥히고 이러는데 안 일어나지는데 가을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도 되고. 근데 그러다가 하도 안 일어나서 그랬는지 가을이가 그 남자친구의 중요 부위를 세게 깨물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막 몸이 확 움찔하면서 일어나졌대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딱 깨니까 거짓말처럼 가을이도 얌전해지고 당연히 무서워서 그날 밤은 잠을 못 잤는데 그 날 이후로 뭐 집에서 나는 이상현상도 없고 조금 허무하죠? 근데 제가 거기를 원래 잘 피해 갔어요. 그 학교 근처에 가는 걸 제가 상당히 꺼렸거든요. 거기가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 반경에서 좀 동선이 자주 겹치는 곳인데 근데 몇 달 전에 차가 너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그 학교를 봤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묘사한 그 귀신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묘사하기로는 남자였고 약간 젊었다? 그러니까 뭐 학생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같았다. 아니면은 최소 20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귀신이 뭔가 생각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기를 갖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렉 걸린 것처럼 옥상에서 지면으로 떨어졌다가 막상 바닥을 보면 뭐가 없고 다시 옥상 쪽에 그냥 나타나서 또 뛰고 다시 옥상에 나타나서 또 뛰고 이런 행동을 그냥 렉 걸린 것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쪽을 쳐다보면 뭔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개의치도 않고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옆에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야기의 결말은 없는데 몇 달 전에 보니까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근데 뭐 이게 약간 저는 무섭다고 느껴진 게 저희가 뭐 폐가를 들어가서 부정할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쪽으로 고개 돌렸다가 운 나빠서 눈 마주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인적이 드문 것도 아니에요. 네. 완전 대도시 한복판 가로등 다 켜져 있고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사건이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남자친구가 영안이 확 트여서 그 뒤로 몇 달간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운전하다가 진짜 못 튀어나오고 사고도 많이 날 정도로. 그치. 갑자기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약간 영안이 조금 트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확 열어서 약간 포장을 뜯어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겠지만 붕어잼님이 옆에 계속 계시니까 그것 또한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같이 약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예민하시고 그런 거에 있으셨던 분인데 좀 더 뭔가 트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사건 때문에도. 네, 약간 이거는 남자친구가 영안 트이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남자친구가 모태 크리스천이거든요. 세례도 받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본인이 너무 보여서 괴로우니까 그 전에는 일에 바쁘고 뭐 생활에 치여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됐대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귀신 안 보고 싶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뭐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성가대라고 하셔가지고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 중에 귀신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마 성가대에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뭐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안 보는데 도움이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나는 그 성가대에서 귀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아 소용없겠구나 싶어서 다시 돌아 나왔대요. 그다음부터 뭐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 귀신이 없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대부분 뭐 종교시설이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는 뭔가 선과 악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천사 쪽, 뭐 하나님 쪽이 선이고 악마가 악이고. 근데 귀신이 악은 아니니까. 귀신이라고 해서.
진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귀신은 네. 그냥 죽은 사람일 뿐이고 그쵸. 그게 뭐 악한 존재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시설 들어가는데도 일단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거는 약간 한이나 원이 깊어서 조금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 약간 기운이 충돌해서 뭔가 본인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추측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귀신들은 잘 드나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가면 귀신이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절에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떤 곳은 못 가는 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절도 대웅전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귀신도 있다고 들은 것도 있으니까 뭐가 맞는 건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아무도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붕어찜님께서 지금 현 남편 그리고 이제 네. 옛 남자친구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또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붕어찜님께서 들려주신 남편분이 정말 또 섬뜩하게 명안을 뜨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붕어찜님의 이야기 듣다 보면 재물림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재물림이 뭐야?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붕어찜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그 재물림이 뭔지도 알게 되실 거고 와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